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좋았죠? 예. 바이오 종목들은 큰 시세를 낸 건 아닌데,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한 5천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외국인들은 지금 방향성을 만들기 시작한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셀트론이 시세를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쉬어주는 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강세 패턴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주도권을 외국인이 쥐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별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진 않아요. 불확실성이 많이 거쳤잖아요. 미국 대선도 끝났죠. 그리고 코로나 쪽에 있어서도 이제 백신이 이렇게 좋은 효능을 내가지고 개발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도 좀 개선되고 있고, 시클리컬한 어떤 업종들,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실적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매우 매우 좋고,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회복되는 어떤 흐름들이 타국가 대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만이라든지 한국은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매우 긍정적이죠. 그래서 내년에 대한 어떤 증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일부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좀 편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좋은 종목을 제가 분석하게 되면 그 종목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스터디 한번 해드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셀트론만 셀트론 그룹주만 장기로 나는 갈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다른 거 분석도 안 하고 시장의 흐름도 파악 안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천드리고요. 예, 그렇게 되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셀트론 그룹만 투자할 것도 아니고, 2차전지 배터리만 투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업종도 분석해보고 화학 업종도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데서도 한 30-40%씩 이익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매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갈 거예요. 예, 그렇다고 소형주를 제가 분석하지는 않잖아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렇게 조단이 일단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 아닌 추천? 예,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수급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종목들 중에서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제가 조금 분석해서 강조드리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거든요, 몇 종목.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가족분들하고만 좀 공유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종목도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언급드리기가 좀 어렵죠. 유동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소형주 투자는 잘 안 하는데, 유동성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채널이 조금 구독자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덩치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는 이제 시클리컬한 어떤 업종,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호황기로 돌아서면 이제 중후장대한 업종들도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해운주 같은 것들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도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리포트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차화정 이상의 호황, 이런 제목의 리포트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현황도 리포팅 짧게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또 포인트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라는 이제 주최한 포럼에서 서정립 회장의 진심이 담긴 어떤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영상을 이제 다 봤는데 거기에 좀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 안에는 또 목숨을 건 셀트리온 직원의 어떤 일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오늘 0.4% 빠졌고요. 2475포인트.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정도 0.02% 상승해서 84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4,895억을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8,600억, 개인도 이제 순매수에 동참했고,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5천억 정도 외국인이 샀어요. 코스닥 수급은 큰 변동은 없고요. 일별로 한번 좀 볼게요. 일별로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 보십시오. 폭발적이죠. 11월 5일 날 1조 1000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7,900억, 3,300억, 1,600억, 8,300억, 오늘은 4,800억. 이거는 제가 볼 땐 수급상의 어떤 큰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이틀 동안 팔았던 거는 10월 29일, 30일 날 팔았던 거는 MSCI의 어떤 조정 성격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 이 흐름에 대한 무시를 안 하는 부분이 저는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어제 설명드렸듯이 한국은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은 뭐냐? 제조업이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제조업체들, 수출 기업들, 글로벌 어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지금 조선, 해운, 그리고 화학 같은 분야, 이런 분야가 지금 상당히 좀 가치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가치주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컨택, 언택 구분해서 그게 아닙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군, 업종군이기 때문에 시클리컬, 경기 호황 국면에 따른 호황이 오게 되면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스크리닝 좀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이런 업종군 안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서 실적이 대폭 성장하거나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을 추려보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오면 환차익까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지금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업종이 당연히 코스피 업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주도를 하면서 물량을 싹 걷어가면서 전고점을 벗겨버리고 올려쳤죠. 이거는 상승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외국인들의 의지가 확실하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수출 기업이 이제 비중이 작죠. 바이오라든지 뭐 이쪽이 이제 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총 순위를 보더라도 코스닥 쪽은 바이오 업종의 종목이 지금 쫙 있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 시젠, HLB, 셀트론제, 알테오젠 다 바이오주죠. 카카오 게임, 뭐 이게 뭐 수출하는 기업이겠습니까? 에코프로비엠, CJENM, 뭐 KMW.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위권 안에 있는 것들 보시면 뭐
수출 뭐 그런 어떤 주도형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코스 업종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 속에서 연초에는 코스닥도 세게 움직일 거라 봐요. 어찌됐든 양도세 회피 물량 나왔던 거 걷어들이면서 그때 이제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외국인들이 올려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이 경기 민감 업종의 시클리컬 업종을 일부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BBIG에 대한 투자 의견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쪽도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볼 때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를 실적도 늘어날 건데 시클리컬 업종 가격도 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시장의 어떤 메이저 수급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경기 회복과 호전에 대한 기대. 결국 이제 플레인 유동성의 이제 유통 속도가 경기가 회복되면 가팔라지기 때문에 풀린 돈이 이제 지금 막 뭐 코로나 때문에 막 봉쇄되고 이래가지고 돈이 안 도는데 뭐 경기가 이제 호황되고 뭐 이제 코로나도 좀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돈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업들, 금융사들 실적이 개선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학, 정유, 자동차는 어차피 이제 현대, 기아차 많이 말씀드렸고, 그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 우호적이라고 말씀드렸고, 화학, 정유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이쪽을 좀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향후에 경기 호전에 따라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은행하고 보험증권도 바닥은 찍은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투자 전략을. 오늘 목이 좀 칼칼하긴 하네요. 확실히 미세먼지가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외부에 좀 오래 있었더니 목이 조금 칼칼하네요. 조금 갈라지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흐름 한번 볼게요. 오늘 교촌 F&B가 가장 화두였죠. 신규 상장됐는데, 야, 이 종목이 뭐 거의 뭐 따상이거든요. 시총 공모가 기준으로 한 3천억으로 상장했는데 7,700억. 이게 제가 볼 때는 성장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최초의 어떤 프랜차이즈 직상장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작용된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리포팅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요. 실적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90억, 당기순이익이 한 300억 수준 정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튀었는지.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 같고요. 가맹점 가입비가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인데 결국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죠. 로열티가 매출의 한 3에서 5% 정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요 하나증권 리포팅에서 보면 교촌 F&B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안정적인 성장은 지속될 걸로 전망한다. 그런 이유는 산업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 확대로 인한 창업 수요 증가. 그래요. 1인 가구 수 및 외식 수요 증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공급과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빅3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잠재 여력이 높으며 소스를 중심으로 한 식품 제조 사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신규 브랜드 및 신매장을 통한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제 맥주, 버거 전문 매장 뭐 이런 신규 브랜드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시장에선 오늘 가장 화두였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거래대금도 8천억이 넘었네요. 그래서 가장 화두였던 종목이라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젠이 오늘 2% 빠졌는데 어제 시간에는 상승했지만 오늘 빠졌죠.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뭐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하면 지금 퍼 수준 자체는 PER 수준 자체는 한 10배거든요. 그래서 여러 리포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좀 크더라고요. 보면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 같은 경우도 시즌을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예. 목표 주가가 37만 원. 예. 결국 이제 장비도 많이 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시약 매출까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이자의 이제 백신의 어떤 결과가 굉장히 호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90% 예방 효과 나오면서 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폭락했지 않습니까? 시젠도 이제 이틀 연속 뭐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요. 여기 있는 연구원은 보시면 바이러스 종식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서두른감이 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최근 시덴의 주가는 크게 조정받았다. 내년 기준으로 퍼가 10배도 안 된다. 내년 기준 예상 실적 대비해서 10배가 안 되는 9.88배네. 내년에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와우.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바이러스 종식이라는 뜬구름보다는 현재 10배도 못 받고 있는 저평가 실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셀트리온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어떤 실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어렵잖아요. 코로나 특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는 다르죠. 셀트리온은 그 비즈니스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대감과 코로나 특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펄을 굉장히 높여주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펄을 높게 쳐줄 수는 없고, 근데 10배 내외라면 그래도 저평가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 꺾일 수 있는데, 실적으로 한번 재보면 일단은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간극 사이에서 잘 판단해봐야 되는데요. 뭐 시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사실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예, 굳이 이거 들고 있을 바에 셀트리온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지만 지금부터는 또 놓고 봐야죠.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저는 이분하고는 좀 의견이 좀 틀리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잘 받았어요. 이 정도에선 지지를 받아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한화투자권, 예, 한화, 예, 신재훈 연구원이 또 낸 리포팅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코비드19 백신 개발에 따라 시약 매출 감소가 우려와는 달리 진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43만 원 유지를 했어요. 예, 아까 이제 하나금융투자보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이제 매겨놨고요. 예, 그래서 일부는 이 어떤 수요가 좀 진단키트 수요가 내년에도 좀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의견들이 상당수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진단키트가 완전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가를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저는 이제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의 어떤 의견이고,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다루는 어떤 입장과 그런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주가를 놓고 본다면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높진 않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휴마시스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뭐 휴마시스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초창기에 분석을 해드려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수익을 내신 그런 종목이잖아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구간에서 분석 리포트를 이제 만들어 드려서 상한가를 이제 5번, 6번을 냈었던 아주 뭐 좋은 어떤 추억을 갖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지 못했다는 거. 네.
개인적으로는 사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뭐 투자 심리가 백신 쪽 때문에 악화돼가지고 좀 밀리긴 했지만 저는 그 다음에 이쪽 올라올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시젠도 비슷하죠. 시젠도 여기서 올라올 때, 시젠도 여기서 올라오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의견.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쪽에서 이제 셀트론 그룹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셀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안정적인 조정을 만든 것 같아요. 예, 거래량은 죽이면서 변동성이 크진 않았죠. 예, 그래서 뭐 주요 지지선들 깨지 않고 뭐 적절한 어떤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뭐 약보합 정도. 그리고 제약이 한 3%,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 3.4% 정도 거래량은 다 죽이면서 받은 조정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제넥시는 한 2% 정도, 음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장중에 한 9%까지도 상승을 해줬고요. 어제도 이제 서영철 회장이 이제 인터뷰 기사가 또 시간을 거래해서 또 나오면서 또 상승을 보여줬고, 제넥신에 대한 어떤 의견은 제가 한번 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제넥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요, 셀트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주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사이클상 해당 사이클에서 핵심 바이오 트렌드가 있는데요. 현재 바이오 트렌드는 코로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치료제가 핵심적인 바이오의 어떤 트렌드인데 그 중에 핵심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진성을 골라내는 게 중요했고요. 저는 셀트론 제넥신 녹십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정보와 함께 개발 단계부터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끝까지 진행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후기 임상 단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셀트론이 2상 단계에 있죠. 그래서 3상 뭐 조건부 받으면 이제 3상 진행하면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혈장 치료제 2상만 해도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될 겁니다. 녹십자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제넥스는 이제 백신인데 백신이 이제 속도가 더딘 편이죠.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원래 어떤 본 프로세스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1상 안정성 단계, 2상 이제 효능 단계에 들어가게 될 거고 어쨌든 1상 결과가 나오는 게 또 모멘텀으로서 중요하게 되겠죠. 예,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만 명 단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국은 뭐 수만 명 대상으로 한다는 게 코로나 상황이 쪽 있는 그런 어떤 환경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남미는 막 하루 막 수만 명씩 막 확진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는 이제 뭐 바이러스 환경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찔러 놓고 이제 뭐 그렇게 뭐 인공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상 생활 하다 보면 그 중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효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이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제넥신이 해외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요, 3상 단계 가기 전에는 이 종목의 주가의 어떤 피크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본업 자체가 아주 우수한 신약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 어떤 하방의 어떤 바텀,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가라는 게 뭐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게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들, 제넥신, 녹십자, 셀트리온, 이 세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의 기술 역량을 이미 기본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뭐 갑자기 뭐 뜬구름 잡는 듯이 막 개발한다 해가지고 막 주가 붕붕 뜨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이 세 기업은. 그래서 사실은 기본 본업도 잘 되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하방 경직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넥신 쪽으로 들어가면 핵심 가치는 역시나 이제 하이루킨 항암제입니다.
이쪽에 대한 가치만 해도 현재 시총은 충분히 정당화되고 커버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백신의 가치가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시세의 어떤 흐름이긴 하지만 견디는 구간이지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세의 칼날은 때로는 날카롭고 비정해요. 변한 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팩트를 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 것은 뭐 당연한데 그것보다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이 뭐 현 시점에서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홀딩 의견입니다. 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 없고요. 뭐 화이자가 뭐 지금 중간 결과가 뭐 좋게 나왔다 이런 뭐 그런 거 뭐 조만간 다른 회사들도 아마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한들 예, 뭐 투심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일시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모두 무시하면서 계속 떨어질 거라는 이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측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뭐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신약주, 바이오주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런 시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뭐 경험을 했고 예, 특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저는 뭐 부정적으로 그리고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얘기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뭐 단 뭐 본업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개발에서 뭐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예, 발표 시기가 연기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상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그때는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뭐 달라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BBIG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별 변동은 없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서 거의 다 4,200억 예, 순매수를 했죠. 4,200억을 예, 어디서 거의 뭐 보시면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순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대부분의 어떤 외국인 수급이 집중됐고요. 그만큼 전기전자 업종, 최근에 화학 업종, 금융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적 변화 그리고 상승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시클리컬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국 호황이 오면 반도체 잘 팔린다. IT 강국, 한국 수출 늘어난다. 예, 이렇게 이제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보합, 카카오 보합, LG화학 보합, 삼성 SI도 뭐 약간 플러스권 보합 거의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BBIG 업종은 오늘 조금 쉬어주는 그냥 보합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권 증시도 외국인의 수급하고 비슷하게 뭐 다 좋아요. 일본도 0.68% 상승, 홍콩 0.3% 상승, 대만 0.3% 하락, 상해 종합증시 0.1% 하락. 그래서 뭐 크게 뭐 변동은 없었네요. 아시아권.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한 2% 올리면서 근데 기술주에 대한 의견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먹을 거 없다 별로. 예. 그렇게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 오늘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최근 백신 효과성 발표는 이제 중간 결과다. 그래서 최종 발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는 이르다. 예,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셀트론 치료제 지금 임상 2상 환자 모집에 대한 현황도 같이 발표를 해줬어요. 이제 300명 모집에 현재 국내에서 13명 포함해서 글로벌 총 75명이 등록돼 있다. 예. 그래서 국내가 좀 작은 편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해외 쪽,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등록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혈장 치료제는 지금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11월 3일 기준으로 60명 모집에 13명을 이제 모집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사이트 자체가 12개로 지금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도. 하여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어차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헬스케어 포럼에서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발언들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내년 봄 국민들 마스크 벗기는 게 꿈이다. 코로나 청정 국가로 만들겠다. 이 의지 강력하게 필요하겠고요. 항체 치료제가 좋은 결과 나오게 되면 일단은 국가의 정부의 건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방역되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전국민 대상 진단을 건의할 것이다. 그리고 300명 정도의 임상 환자,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의 환자는 이번 달 말쯤 되면 모두 항체 치료제를 아마 투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효능과 데이터 안정성 문제 없다면 정부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이다. 일단 릴리사도 미국 FDA에 신청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지금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늦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더 깊이 있게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는 너무나 퍼져버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계절병처럼 이제 계속 돌 수밖에 없고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은 선진국부터 돌 거 아닙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그러면 저기 뭐 아프리카 국가, 뭐 어떤 남미나 뭐 동남아시아 국가, 막 이런 어떤 조금 저개발 국가 쪽에서는 계속 뭐 환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고, 크게 줄지 않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다 퍼진 상황에서 뭐 어디에 미국만 막 백신과 치료제 가지고서 치료한다고 이게 뭐 종식됩니까? 어차피 뭐 국경을 막 그냥 제로로 막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데미지를 줄일 뿐이며 종식이 되려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숙주, 그 사람, 감염된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 메르스랑 에볼라 같은 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진 거고, 코로나는 이미 너무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제 백신이 나오면 데미지를 줄일 뿐이지 종식이 되진 않는다는 의견을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이쪽 분야가 가장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맞죠. 들어야죠. 정부도 서정진 회장의 말을 들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전문가고 셀트론의 전략이 빅팜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리제네론이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중증 환자 대상 임상 중단시켜버리잖아요. 셀트론은 애초부터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했어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명확하게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 설계를 그렇게 짠 거잖아요. 그거를 초창기 때부터 계속 설명했던 게 이 서정진 회장입니다. 그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임상 환자 모집이 쉽지가 않다. 초기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도센터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의료진이 없다. 그래서 임상 환자로서 받기가 어렵고 병원에 가면 이제 대부분 중증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소멸된 상태고 장기가 망가진 상태라 가지고 항체 치료제 환자 임상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희한하게 임상 환자 모집이 좀 쉽지가 않은 거고, 일단 해외에서 이제 주로 임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해외에 임상 직원이 지금 한 30명 정도 파견이 돼 있다고 해요. 예. 파견되기 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환송일을 가시는데 꼭 살아 돌아와라 이러면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자원이래요, 자원. 예, 뭐 발령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야, 영국 가서 임상 모집해 이렇게 뭐 할 순 없죠. 예. 그래서 자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자원자들이 지금 정말 전시 상황에 있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2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유럽도 지금 막 5만 명, 막 프랑스 엊그제인가 12만 명 늘어났죠. 이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완전 여긴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와, 이거 하여튼 오늘 요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모든 걸 바쳐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셀트론이.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이제 경우 이제 예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병상 5개를 이제 할당을 받았다고 해요. 병상 5개는 이제 너희들 할당하니까 거기서 임상 진행해라. 허가를 내준 건데, 직원들이 앰뷸런스를 이제 환자 태워가지고, 환자 태워서 앰뷸런스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환자랑 같이. 검사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또 데려다 주고. 예. 그걸 지금 임상 직원들이, 해외 파견된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목숨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그걸 또 자원을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임상이 이제 뭐 빨리 안 진행된다든지 이런 거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면서 하고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단 하루라도 임상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잘 안다. 국민들도 이제 지쳐가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뭐 힘든 거 잘 알죠.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들 막 어려움 막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지금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직원과 지금 닥터 이제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임상 진행은 누군가에게는 물약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매우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상을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그렇죠. 임상 환자들도 뭐, 안타깝죠. 예. 일부는 또 이제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거를 이제 의사도 직원들도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 거고, 어서 이제 임상을 빨리 진행해서 이게 절차대로 뭐 이거 뭐 통과는 될 것 같은데 효능은 뭐 당연히 되는 것 같은데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만 빨리 진행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나라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몇 명 되었다는 보고는 매일 밤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안 받죠? 55세 이상 그리고 비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이 데이터의 질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고 임상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승인받게 되면 아마 이제 빠르게 아마 침투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권 쪽 그런 쪽으로 아마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임상의 속도는 미국 기업이 한 1.5개월 정도가 빠르고 영국에 있는 기업 뭐 GSK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는 셀트론보다 한 2개월 정도 뒤지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전부 여기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2천만 명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미국도 커버 못하는 거고 유럽도 커버를 못한다. 그래서 뭐 만들면 팔리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최대한 지금
기존 제품을 재고를 낮추면 150에서 200만 명 분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한국은 올해 말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10만 명 분 정도 만들고 있는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은 조기에 청정 국가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가는 백신이 보급돼도 우리처럼 청정 국가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고 인구 어떤 적절한 규모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기 청정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기 진단해서 전부 다 그냥 이 항체 치료제 놔버려가지고 정말 청정 국가 선언하면 얼마나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셀트리온이 그 기여를 했으며 브랜드 가치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빅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위치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이익 규모로만 보면 우리가 30에서 35위권이다. 내년에는 20위권에 들 수 있을 것을 본다. 그리고 25년쯤 되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뭐 근거 없는 건 아니고 어떤 그 계획상 보면 요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주주들도 이렇게 생각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계획도 얘기를 했고 지금 현황도 얘기했고 그냥 뭐 프리토킹 식으로 하셨다 해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진심이 담긴 그런 발언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서는 또 이제 향후 은퇴 뒤에 만들 그 원격 진료 관련된 어떤 벤처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깊이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 고령화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영상이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차화정 이상의 호황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은 제가 또 따로 떼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 박사 항상 여러분 옆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